부산 유일의 청소년 심리치료센터에서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할구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 ADHD 치료를 받던 아이에게 약물을 과다 처방해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말까지 어눌해졌던 건데요. 센터 측은 치료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 청소년 보호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심리치료가 가능한 한 센터. 중학생 A군은 지난해 6월 컴퓨터 중독으로 부모와 갈등을 빚다 이곳에 입소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소 10개월 만인 지난달 부모는 A군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떨고 고개도 가누지 못하는 데다 전과 달리 말도 어눌해진 겁니다. 그만할까? 그만해? 알았어. A군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소 이후엔 공황장애, 조현병, 알츠하이머 등 항정신성 치료제 처방까지 받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입소 한 달 만에 약이 늘기 시작하더니 5달 뒤엔 7종류로 늘었습니다. 힘이 없고 손 떨리고 머리도 아프고 학교 수업 듣는데 지장 있었어요. 그냥 연필 잡는데도 떨리고 선생님 말도 집중 안 되고 계속 졸렸던 것 같아요. 부모는 항정신성 약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ADHD 약인 줄 알았지 항정신성 의약품을 먹인다고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약을 먹일 때 저한테 보고를 하거나 제가 병원 한 번을 따라가 본 적은 없으니까요. 센터 측은 입소 때 병원 진료와 약물 처방 관련 동의서를 받았다며 A군의 학교, 시설 생활 기록을 병원에 전달했고 처방대로 약을 줬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병원 측은 치료 목적으로 약을 처방했지만 부작용 발생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해 처방을 계속했다며 부모에게 사과했습니다. 한편 경찰과 관할구청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해 관련 조사에 나섰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농촌 마을에는 새마을 창고들이 곳곳에 지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창고들은 흉물로 남게 됐지만 철거해달라는 민원에 지자체들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천의 한 농촌 마을에 있는 새마을 창고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면서 농가들의 작물 보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어줬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건물 곳곳이 부서졌고 보시는 것처럼 지붕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렇게나 방치되면서 온갖 쓰레기만 쌓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새마을 창고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면 슬레이트 지붕 곳곳이 부서지면서 비가 새 곡물을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지붕을 떠받치는 나무들도 사가 보기에도 위태위태합니다. 흉물이 된 이런 새마을 창고는 보통 마을마다 한 곳씩 있습니다. 경남 전체로는 3,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고 기능을 상실했지만 마을 요지에 여전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거나 보수를 요청하는 농촌 민원이 빗발치지만 마을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지자체들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사는 사람들이 주 소득이 논농사 요밖에 없거든요. 노인연금 그런 거 아니면은 생계가 유지가 안 되지요. 마을에서 돈을 모아서 보수한다든지 이런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보다 못한 경남도의회까지 나서 지원을 요청했지만 경남도는 몇 달째 담당 부서 지정도 미루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소유주 또한 제각각이어서 마을에서조차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들의 수건을 전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의 흉물로 남겨진 새마을 창고.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지난 3월 통영 재석초등학교 화재는 삽시간에 학교 절반을 태웠습니다. 취재 결과 학교에 설치된 천장재가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드러났는데요. 대다수 학교들의 천장재 또한 이와 같거나 이보다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KNN 기획보도 학교 천장제의 비밀,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통영 제속초 화재. 1층 분리수거장에서 난 불이 순식간에 5층까지 번지면서 학교 절반이 불에 탔습니다. 복구 비용만 100억 원. 학생들은 임시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골든타임 안에 도착했지만 불길이 급속히 번지면서 2시간여 동안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약 2분 정도의 소요 시간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피로티에서 불꽃과 하염이 밖으로 나오고 앞에 주차된 차량 4-5대에서 급속한 연소가 확대되면서 건물 내벽 4, 5층까지 불이 시작된 1층 분리수거장을 가봤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돼 있는 1층에서 유독 불에 타고 없어진 부분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바로 알루미늄 천장재입니다. 불길과 고온에 버티지 못하고 녹아내린 천장재는 인근 차량 19대를 다시 태웠습니다. 알루미늄은 600도만 넘어가도 녹아내려버리거든요. 이 녹는다는 뜻이 뭐냐면 불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화재가 나면 600도 이상, 그러니까 한 1000도까지 올라가 버리거든요. 천장재를 따라 번진 불길은 바로 옆 조리실로 옮겨 붙었습니다. 화재 당시 천장재가 타면서 가장 거세졌던 조리실의 불길은 불이 위층으로 번져나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천장재가 불을 옮긴 이유는 천장판 뒤에 붙은 소리를 흡수하는 부직포, 즉 흡음재 때문입니다. 제속초 천장판과 같은 제품의 화재 실험을 직접 실시해봤습니다. 천장판에 뚫린 구멍으로 불길이 올라오면서 흡음재가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천장재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과 준불연, 난연, 방염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학교에는 불연과 준불연 천장재만 설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흡음 천장재는 화재에 취약한 방염 천장재로 추정됩니다. 방염 제품은 명칭과는 달리 불길의 확산 속도만 늦출 뿐 실제로는 불에 타는 성질입니다. 제속초등학교에 들어간 제품은 방염 제품입니다. 그럼 그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터 재질이라는 건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그런 재질로 해가지고 만들었고 그게 불이 화재가 나면 그게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 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학교 시설물은 소음을 낮추기 위해 흡음 천장재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 설치된 학교 시설의 천장재가 불이 나면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하교육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부터 졸업 당시 학교 이름을 선거 공보에 기재하지 않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그리고 자신의 책 5권을 무료로 건넨 기부행위 위반 혐의까지입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하교육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역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하교육감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과 상의를 잘 해서 상고를 해서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대법원까지 당선 무효형을 확정짓더라도 선고 시점에 따라 재선거 여부는 달라집니다. 대법원 선고가 내년 2월 안에 이루어진다면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지지만 내년 3월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재선거 없이 26년 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교육수장의 임기를 가늠하기 힘들어지면서 부산교육계의 불안감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하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부산형 늘봄학교와 교육발전 특구 사업들도 동력이 떨어질 위기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부산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학교 차원에서 증원에 제동을 건 건데 다른 지역 의대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대가 배정받은 내년도 의대 신입생 수는 기존 125명에서 75명을 늘린 200명입니다. 하지만 어제 정원을 늘리기 위한 학칙 개정안 심의가 교무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돼야 한다는 게 부결 사유입니다.
부산대는 이르면 다음 주쯤 부결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인데 대학 내부의 증원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들, 전공의,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부산대 구성원들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부결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대가 전국 대학 최초로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 다른 대학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0개 의과대학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부산대의 결정이 모범 사례라며 다른 대학도 참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칙 개정을 앞둔 지역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대학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국립대학은 벌써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벌써 있어요. 좀. 공식적으로 의과대학들은 다 증원에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 의사결정 과정에 좀 논의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한편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하겠다며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한약하면 몸에는 좋지만 가격은 좀 비싸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한약이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되는데 지역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방첩약은 그동안 약제나 처방병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염 등 6개 질환에는 건강보험에 표준화된 수가가 적용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안면 신경마비 등 3개에만 적용되던 게 알레르기 비염과 소화불량, 허리 디스크 치료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의료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으로 확대됐고 본인 부담률도 50%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 40%로 줄었습니다. 지역 한의원들은 물론 새로 적용된 한방병원들도 환자층을 넓힐 수 있다는데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젊은 MZ세대 분들 한약 되게 싫어하시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조금 더 이제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약을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젊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또 의사 파업 사태를 맞아 한의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영역 확대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형 대형 한방병원이 블랙홀처럼 부산 경남의 한방 치료 시장을 점령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 10일 기준 한약 가격이 4만 원에서 8만 원대로 제한되면서 한약 수익률도 낮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독창적인 처방 대신 예산에 맞춘 하향 평준화도 우려되지만 지역에서는 절반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예산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지만은 저희 협회의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있더라도 그러나 저희들이 국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데 더 의의를 두고 더 많은 국민들이 처방약에 대해서 한의학의 진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한약 건강보험 적용. 지역에서는 일선 병의원의 준비가 끝나는 한 2주 뒤부터 혜택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부산 화명동의 상간의 음식점에서 불이 나 손님 등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불로 연통 및 전기 배선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식당의 연통 기름 찌꺼기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부품과 제약 바이오,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등 중소기업 3곳이 부산에 1,000억 원대 투자를 추진합니다. 냉장고 부품 기업인 고모텍과 소프트웨어 기업인 쇼우테크는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제약 바이오 기업인 아스트로젠은 제조 공장을 부산에 건립하는 형태로 모두 1,028억 원을 부산에 투자하겠다는 협약을 통해 앞으로 54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누각 가운데 하나인 밀양 영남루의 국보 승격 기념식이 오늘 영남루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과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 기관장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955년 국보 지정 뒤 지난 1963년 보물로 지정됐던 영남루는 지난해 12월 60년 만에 국보로 재승격됐습니다. 경남도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대학 7곳 등과 함께 글로컬대학 실행계획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실행계획 전담팀은 글로컬 대학 본 지정 신청서 제출 기한인 오는 7월 말까지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경남에서는 인제대와 경남대가 단독으로, 국립창원대는 거창대, 남해대와 통합을 전제로 한국승강기대학과 연합하고, 연암공과대는 울산과기대와 연합하는 형태로 글로컬 대학 지정에 도전합니다.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부산 경남 전역에서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산에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어버이날 기념식이 열려 효행 유공자 시상과 함께 합창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경남도에서는 내서 종합복지관에서 기념 행사와 급식 봉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노총에서도 카네이션 전달과 함께 형편이 어렵거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 대해 무료 급식과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등 민간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